코스피가 9천을 찍고 6,800까지 3주 만에 25% 넘게 되돌렸습니다. 단순히 많이 빠졌다, 좁은 랠리였다는 수치로 단정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오늘은 6개 섹터를 실적 대비 주가와 밸류, 그리고 수급으로 세 국면에 걸쳐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2026년 초 5,224에서 6월 22일 9,114까지 5달 만에 75% 폭등했습니다. 2025년 초 2,517부터 따지면 무려 3.6배죠. 그런데 6월 23일 하루 만에 10%가 빠지며 되돌림이 시작됐고 7월 13일 현재 6,807, 고점 대비 마이너스 25%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미 약세장의 문턱인 20%를 넘었습니다. 조정인가 하락의 시작인가? 지수는 올랐는데 실제로 오른 종목은 얼마 안 된다. 가짜 강세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번 상승장에서 오른 종목은 30%뿐 70%는 오히려 떨어졌고 종목 중앙값은 마이너스 13%였습니다. 그런데 좁다가 곧 가짜는 아닙니다. 소수만 올랐어도 그게 실적으로 정당화되면 진짜 강세니까요. 실제로 지수를 이끈 반도체 섹터 속을 보면 종목 중앙값이 플러스 90%, 93%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수치가 아니라 섹터별로 실적 대비 주가가 합당했는가입니다. 그래서 세 국면으로 나눠서 봅니다. 첫째, 2025년 하반기 상승 구간. 실적이 흑자로 돌거나 가속하며 오른 시기입니다. 둘째, 2026년 상반기 폭발 구간. 지수가 75%뛴 국면이죠. 셋째, 6월 말부터 7월까지 하락 구간입니다. 각 국면에서 주가가 실적에 부합했는지를 밸류는 선행 PER로, 수급은 외국인과 개인의 흐름으로 확인하겠습니다. 6섹터를 실적 대비 주가 상태로 한눈에 보면 되돌림의 성격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반도체 메모리와 조선은 실적이 폭발했는데 컨센서스 기준 PER이 6배에서 20배로 낮아 과매도에 가깝습니다. 전력과 방사는 종목마다 편차가 커서 옥석을 가려야 하고요. 자동차와 2차 전지는 실적이 꺾이거나 아예 적자라 하락이 정당합니다. 되돌림을 하나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먼저 반도체입니다. 같은 반도체여도 속을 보면 정반대입니다. 메모리 대장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주가가 195에서 348% 올랐는데 실적이 405에서 756% 폭발해 선행 PER이 오히려 9배에서 10배로 낮습니다. 주가보다 실적이 더 오른 반도체에서 유일한 경우죠. 반면 한미반도체, 삼성전기, 원익 같은 소부장과 소재 상당수는 PER이 70배에서 278배로 실적 대비 과열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진짜 강세라는 말은 정확히는 메모리 대장에 국한됩니다. 조선은 흥미롭습니다.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모두 2025년 하반기에 실적이 흑자로 돌면서 40% 넘게 올랐고 정작 2026년 상반기 폭발 구간에는 3에서 9% 거의 횡보했습니다. 즉 조선은 이번 지수 폭발의 주역이 아니었던 겁니다. 실적은 71에서 122%로 강한데 컨센서스 PER은 7배에서 20배로 합리적입니다. 그러니 지금 15에서 30% 하락은 과하게 밀린 과매도에 가깝습니다. 전력과 방사는 같은 섹터 안에서도 종목마다 갈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계산한 1분기 곱하기 4 PER과 증권사 연간 컨센서스 PER의 방향입니다. 효성중공업은 제 계산으론 78배지만 컨센서스로는 35배로 하반기 실적이 크게 따라올 걸로 봅니다. 하나에어로도 48배에서 25배로 정당화 여지가 있고요. 반대로 LS100은 컨센서스로도 68배로 여전히 비싸고 두산에너빌리티는 249배로 기대가 극단적으로 선반영돼 있습니다. 옥석을 가려야 하는 구간입니다. 자동차와 2차 전지는 결이 다릅니다. 현대차는 PER이 10배로 싸 보이지만 컨센서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로 성장이 없습니다. 싼 게 아니라 성장이 없어서 싼 밸류 트랩이죠. 2차 전지는 더합니다. 삼성 SDI는 적자의 PER 560배, 포스코 퓨처엠은 2873배. 주가 반등은 순수한 기대일 뿐입니다. 다만 포스코 홀딩스는 영업이익이 106% 늘며 PER 10배로 유일한 실적 예외입니다. 자동차와 2차 전지의 하락은 정당합니다. 이제 수급입니다. 섹터별로 외국인 보유 비중이 어떻게 변했는지 시가총액 가중으로 봤습니다.
2025년 하반기 상승 구간엔 외국인이 대부분 섹터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상반기 폭발 구간엔 지수를 이끈 대장주에서 대거 이탈했습니다. 반도체 마이너스 3.36, 전력 마이너스 2.04, 자동차는 마이너스 4.8, 4%포인트나 빠졌죠. 개인이 그 폭발을 밀어올린 겁니다. 예외는 방산과 2차 전지로 여기엔 외국인이 오히려 더 담았습니다. 지수 전체로 보면 그림이 선명합니다. 코스피가 75% 오르는 상승장 내내 외국인은 무려 120조 원을 팔았습니다. 그 지수를 밀어올린 건 개인 75조 원과 레버리지 ETF의 도관인 금융투자 57조 원이었죠. 외국인 없이 개인과 레버리지가 만든 포물선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되돌림 구간에도 패턴은 똑같습니다. 외국인은 계속 40조 원을 팔았고 개인이 34조 원을 받았습니다. 6월 23일 10% 폭락하던 날 개인 혼자 8조 6천억을 샀죠. 개인이 외국인의 퇴장 유동성, 즉 엑시트 리퀴디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뒤에는 역대 최대 39조 원의 신용융자, 반대매매의 뇌관이 있습니다. 개인 자금이 꺾이면 하락이 가속될 수 있죠. 실적이 싸도 취약한 수급 때문에 반동이 깊고 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짚어야 합니다. 앞에서 본 고PER, 그러니까 거품 판정은 제 계산이 1분기 실적을 4배 한 값이라 하반기 실적을 못 담습니다. 증권사 컨센서스와 비교하면 달라집니다. 효성중공업은 78배에서 35배로, 한화에어로는 48배에서 25배로, 삼성전자마저 9배에서 6배로 낮아집니다. 컨센서스는 하반기 실적이 크게 따라올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 지금 거품이라 단정하는 건 성급합니다. 바로 그래서 반기 보고서 2분기 실적 발표가 결정적 시험대입니다. 단일 분기 성장이 이어져 컨센서스 궤도를 확인하면 지금의 고PER은 정당한 눌림목이 됩니다. 반대로 성장이 꺾여 컨센서스에 미달하면 그때 비로소 거품으로 확정되고 하락이 이어지겠죠. 특히 부담이 큰 섹터는 전력, 방산, 2차 전지입니다. 컨센서스가 하반기 급증을 크게 선반영했기 때문이죠. 반면 조선과 반도체 메모리는 밸류가 이미 낮아 부담이 적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지수의 핵심인 반도체와 조선은 실적이 최고인데 밸류가 낮아 지금 하락은 실적 대비 과매도 반동에 가깝습니다. 둘째, 거품은 2차 전지와 일부 소부장 같은 주변부에 국한되며 그마저도 2분기 실적이 확정합니다. 셋째, 다만 외국인 120조 이탈과 개인 레버리지, 신용 39조라는 취약한 수급이 반동을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대세 하락이 되려면 대장주의 실적이 꺾여야 하는데 반도체 실적은 아직 폭발 중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하락의 시작이라기보다 조정에 가깝습니다. 다만 그 답을 가르는 건 되돌림의 폭이 아니라 2분기 실적과 수급입니다. 실적이 컨센서스를 확인하면 눌림목, 미달하고 외국인 이탈이 멈추지 않으면 하락 가속입니다.